자, 이제 거의 마지막 챕터에 가까운 GLSL 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GLSL은 레이 트레이싱에서 쓰이고 있는 개념들을 뭔가 조그만 스크립트들을 이용을 해서 GPU에서 특정한 함수가 돌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PC에 있는 메모리 그리고 CPU를 통해서 뭔가 벌텍스트를 조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GPU가 있고요. GPU 쪽에 메모리 공간이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CPU 쪽 메모리에 있는 것들을 VBO를 써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만 보통 해서 이 GPU가 알아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막 화면을 그리는데 이 그리는 기능들 중에 일부 코드를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뭔가 프로그램을, 펑션들을 올릴 수 있게 만든 기법이 바로 GLSL입니다. 그래서 이 GLSL로 우리가 스크립트를 짜서 여기에서 GLSL 스크립트를 짠 다음에 이거를 CPU를 통해서 메모리 공간 안에 실행이 될 수 있는 코드로 올리는 작업을 해놓고요. 그러면 이 코드로 올린 것들을 이 위에 있는 VBO 개체하고 여기에 올려놓은 코드를 이용을 해서 GPU가 그림을 그리는 것들, 이런 박스도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GLSL이고요. 그래서 GPU가 그림을 그리는데 뭔가 코드를 수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법. 그렇기 때문에 레이 트레이싱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기능 중에 일부를 짜서 이 안에다 집어넣으면 GPU가 그림을 굉장히 깨끗하게 레이 트레이싱을 쓰는 것처럼 그릴 수 있는 테크닉, 바로 이게 GLSL입니다. 그리고 이 GLSL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오픈GL 2.0대에서 2.5인가 그때부터 이제 등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GLSL은 지금 벌써 10년이 거의 다 돼가죠.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버전도 있고 합니다만 이 GLSL을 모르고는 오픈GL을 제대로 이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GLSL을 다들 최근에 어떤 예제들을 보면 GLSL이 꼭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오픈GL을 배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픈GL은 다 C로 짜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는 무슨 파이썬이라든가 자바스크립트, 자바 이런 걸로 오픈GL 프로그래밍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상한 파일이 하나씩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 파일들은 뭘까? 그게 바로 GLSL입니다. 그래서 이 GLSL은 최근에 오픈GL 쪽에서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지식 중에 하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GLSL을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이 GLSL을 이해를 하려면 레이 트레이싱의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오픈GL의 밑바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이해를 못하면 GLSL을 한 글자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GLSL에 대한 내용은 레이 트레이싱이 끝난 다음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이 이해가 가지 않으면 GLSL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제 GLSL이 배우기가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 GLSL이 각종 특수한 효과들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유니티 같은 프로그램에서 플러그인들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UI에서 수정을 하거나 하면은 뭔가 다른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그 고치는 코드가 사실은 뭔가 스크롤 바로 조정을 해서 어떤 값들을 고치면 그게 GLSL 스크립트를 생성해서 GLSL이 밑에서 동작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GLSL이 정말 제일 중요한 오픈GL에서 뒤에 제가 요 다음 챕터가 13챕터에 그 파티클 이펙트 같은 것들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이 GLSL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GLSL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이 트레이싱을 간단한 예제나마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GLSL은요 레이 마칭이라고 하는 방법을 토대로 해서 사실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짤막짤막하게 여기 시간 많이 안 쓰고 짤막짤막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GL은 어떻게 하냐면요, 레이 캐스팅, 그러니까 반사나 그리고 투과가 없는 굴절이 되지 않는 정말로 반사까지만 넣어가지고
세미 레이 트레이싱 기법들을 적용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오픈젤은 폴리곤 기반으로 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점 기반하고는 좀 달라 보이긴 하고요. 근데 저 레이 트레이싱의 경우에는 점들을 오브젝트하고 만나는 점들을 따지는데 실제로 내부에서 오픈젤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니 거기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뭔가 스크립트를 추가해서 넣으면 오픈젤의 기능하고 레이 트레이싱의 기능에 교차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등장한 것이 이 GLSL 오픈젤 쉐이딩 라이브러리라 불리는 이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레이 트레이싱은 픽셀의 컬러를 모든 픽셀들을 하나씩 레이들을 쏴서 색깔들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GLSL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의 픽셀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젤이 알아서 640, 480에 해당하는 점들의 색깔들을 GLSL로 이용을 해서 색상들을 계산을 할 뿐이지, 우리는 GLSL을 원래 만들 때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점은 어떻게 GLSL을 이용을 해서 색깔을 결정할까 라는 것만 프로그래밍을 하시면은 알아서 오픈젤이 모든 픽셀에 대한 색깔을 계산할 때 이 GLSL을 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GLSL은 픽셀 하나에 대한 색깔을 결정하는 방법론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GLSL은 여태까지 뭐 레이 트레이싱이나 여러분들이 했었던 다른 기법하고 다르게 픽셀 하나의 색깔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프로그래밍하는 방법론이고, 그렇게 해서 스크립트를 GPU에다 올려놓으면은 GPU는 자기가 색깔 계산을 할 때 면을 칠해 나가야 되는데 이때의 한 픽셀은 GLSL에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색칠을 하겠다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레이 마칭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레이 트레이싱, 여러분들이 지난 챕터에서 배우신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고요. 한 번씩 점이 오브젝트하고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레이를 쐈을 때 이 점에서 두 개씩 확장이 되기 때문에 레이 트레이싱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되게 빠를 수가 없고 느린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속화하기 위해서 다른 유형의 방법론을 쓰고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레벨에서 이해하셔야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이거는 오픈젤이 실제 쓰고 있는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뭐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빨리빨리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씬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공간, x, y, z에 대해서 1과 마이너스 1인 공간 안에다가 꾸겨놓고는 이 퍼스펙티브 매핑을, 원래 오브젝트가 있는데 퍼스펙티브 매핑을 한 다음에 그걸 1과 마이너스 1 영역 사이에 꾸겨놓는 걸 G 버퍼링이라 부르는데, 이 과정은 우리가 따로 만들거나 하지 않았죠. 자동으로 오픈젤이 해서 이와 같은 영상을 그려주는 건데요. 이 G버퍼링을 하게 되면 이 G버퍼링의 목표는 사실은 어디에 뎁스 방향에 뭐가 위에 있고 뭐가 아래에 있는지, 지금 보시면 제 오른손이 앞에 있고 왼손이 뒤에 있잖아요. 이런 이 높이 관계에 대한 거, 뎁스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요소로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속화하기 위한 기법들로 볼륨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쓰이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이 마칭입니다.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보다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법이고, 그냥 간단하게 소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뷰포인트 있고 레이를 다 쏴가지고 얘네들의 색깔 정보들을 화면에다 투사하는 방법인데, 레이 마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볼륨 3차원 공간이니까 동그라미를 크게 그립니다. 동그라미를 여기서부터 쫙 그려가지고는 첫 번째 만나는 점에 대해서 이 부분, 이 원에 대해서 레이 방향에 또다시 볼륨을 확장해서 만나는 거 찾고, 또 이 부분에서 만나는 점에서 또 동그라미, 그래서 공간을 동그라미 형태들로 채워나가면서 레이 트레이싱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기법이 바로 레이 마칭이고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공간을 채워나가는 거죠. 공간들을 쫙 채워나가고 뭔가 빛 하나하나가 만나는 것보다는 동그라미를 확대하다가 동그라미가 물체하고 만나면 만나는 지점에 이 레이들에서 또 확장해서 색깔들을 빠르게 처리하는 기법이
레이 마칭입니다. 그래서 실제 오픈젤은 레이 트레이싱 기법을 그대로 쓰고 있지 않고 최소한 오픈젤 4점대 있는 그리고 엔비디아 RTX 카드를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다 이 레이 마칭 기법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냥 하나의 개념적으로 이 교차점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를 볼륨을 공간을 채워나가는 형태들로 렌더링을 한다 정도로, 그리고 이게 속도가 좀 더 빠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GLSL 스트럭처로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던 UGL, 오픈GL의 GLSL 베이직이라고 하는, 이제 다시 UGL로 돌아옵니다. 오픈GL 쪽의 예제에서 39번 예제에 가보시면은 그 폴더 안에, 폴더 한번 보시겠습니다. 39번. 코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는 C 코드를 봤잖아요. C 코드가 아니라 다른 코드가 그 안에 있어서 그걸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UGL 베이직에 들어왔고요. 39번. 얘는 동작을 시키면 뭐 그냥 이렇게 잘 보여요. 이걸 보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이상한 코드가 있죠. 여태까지 있던 모든 예제를 보시면은 퐁텍스, VSH, FSH라고 하는 두 개의 파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찾아 들어가서 보셔도요. 여기에도 퐁텍스, 뭐 스피어, 뭐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 스피어를 파고 들어가 봤더니 솔리드 FSH, VSH, 도대체 이 파일들이 뭘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UGL 베이직 39번 예제에 있는 퐁텍스, FSH, VSH를 열어보면 VSH는 거의 다 똑같은 이런 코드로 되어 있고요. FSH는 솔리드일 때와 퐁텍스일 때 FSH 코드가 좀 다릅니다. 이 코드가 과연 뭐냐? VSH라는 건, SH는 쉐이더를 뜻하고요. V는 벌텍스 쉐이더를 뜻하고, F는 프라그먼트 쉐이더라는 기괴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괴하다. 이게 좀 특징으로 얘기되면 VSH는 벌텍스 정보 하나, 제가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GLSL은 뭐라고요? 점 하나의 색깔을 결정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오브젝트, 폴리곤 이런 정보들이 없어요. 그냥 점 하나의 색깔을 결정하는 코드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SH는 벌텍스 쉐이더라고 부르는 거는 그 점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얘기하는 코드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FSH는 색깔을 결정하는 코드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VSH는 위치, 그 다음에 FSH는 색깔, 이 두 가지를 점 하나에 대해서 결정하는 코드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GLSL의 아키텍처는 어떻게 되냐면요. 앞서 얘기드린 대로 벌텍스 쉐이더, VSH와 프라그먼트 쉐이더, FSH 이 두 가지의 스크립트 코드가 있어요. 그걸 오픈젤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짰을 때 보면 VBO 메모리 열어놓고 우리 프로그램이 여기 있죠.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VBO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오픈젤 메모리 위에다가 올려놨었죠. 우리 프로그램의 벌텍스 정보들을 또는 폴리곤 정보들, 엘리먼트 정보들을 VBO화해서 GPU 메모리 위에다 배치하는 이 작업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대로 VSH, FSH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파일은 어떻게 열어보냐? 에디터로 그냥 열어보시면 노트패드 하나 열어서 보든가, 노트패드 메모장을 하나 열어서 여기에 던져 넣으시면은 이렇게 코드가 보일 겁니다. 근데 리턴 코드가 제대로 안 먹었기 때문에 많은 에디터,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걸로 보시는 게 낫겠고요. 지금 여기 하나 열려 있어서 6.0이긴 하지만 잡아서 냅다 열어보려 했더니 안 되네. 에디터들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냥 제가 이거 에디터로 어떻게 보라고 해야 될까?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 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SLN
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열었고요. 여기에다가 던져 넣으면, 예, 제가 아까 봤던 거는 6.0이라 안 됐는데, 여기에다 던져 넣으시면 solid.fsh의 코드, 그 다음에 solid.vsh의 코드를 이런 식으로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 거 잔뜩 나왔어. 이건 뭐지? C하고 비슷한데, 메인이 있는 거 보니까 C 코드 비슷한데,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거 보면 C 코드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뭔가 많이 못 보던 게 잔뜩 있어서 와, 두렵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바이너리 같은 게 아니라서 에디터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에디터를 오랫동안 써오고 있어서 울트라 에디터로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SH, VSH는 텍스트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C 코드하고 비슷한 유사 C 코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가지 파일을 읽어가지고요, 이제 GPU에다 넣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면 오픈GL 내부에 자체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바꿔가지고 GLSL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역시 또 파일로 바꿔가지고 GPU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브젝트 정보를 넣은 VBO 정보하고 색깔을 결정할 수 있는 GLSL 코드랑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렌더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GLSL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 하나하나를 결정할 때 VSH하고 FSH 정보를 여기에 있는 코드를 이용을 해서 결정해서 화면에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릴 때 렌더링 기법은 앞서 얘기드린 대로 마칭, 레이 마칭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은 VSH를 읽어서 올리고요. 그리고 FSH를 읽어서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VBO 핸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만들어 놓고요. 이 VBO 핸들 값하고 VSH하고 서로 매칭하는 작업을 한번 해줄 거고요. 그래서 VSH는 점에 대한 위치 이런 것들이 포함되니까 점, 벌텍스 쉐이더잖아요. 벌텍스 정보 중에 벌텍스 포지션, 노멀, 텍스처 정보가 여기하고 관련이 있고요. 색깔 관련된 것도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 색깔은 FSH에서 다루긴 합니다만 처음에 VSH를 통과를 해야 돼요. 여기에 VSH를 통과해서 색깔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를 VSH한테 보내주면 VSH에서 최종적으로 색깔이 필요한 FSH, 프라그먼트 쉐이더 쪽에 색깔 정보도 보내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파이프라인이라, 그러니까 오픈GL에서는 모든 게 하나씩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것, 그걸 보통 파이프라인 방식이라 불러요. 그래서 색깔 정보는 여기서 처리를 하지만 초기엔 앱에서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에서 VSH에다 모든 데이터를 보내고 이 부분은 점 데이터에 대한 것들만, 점의 위치에 대한 것만 처리하고 색상 정보는 FSH에 보내서 여기서 연산을 해서 색상을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VSH가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점의 위치에 대한 거기 때문에 벌텍스, 노멀, UV 색상에 대한 UV 좌표에 대한 것들을 트랜스폼하는, 변환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 역할 중에 보면 옛날에 우리가 하나씩 이 순서대로 배운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 GLSL까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점 데이터가 들어가면 걔를 오브젝트의 좌표계에 대해서 치환한 다음에 걔를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을 곱해서 우리가 화면에다 그림을 그렸었죠. 이 과정하고 똑같이 벌텍스 정보가 여기에 뭔가 하나가 점이 들어오면 뭔가 변환들을 거쳐서 화면에다가 뿌려줄 수 있게, 오픈GL이 제대로 그릴 수 있게 퍼스펙티브,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VSH 파일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슨 7, 8까지 Move to Line 2라고 하는 기능들을 써서 실제로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하는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는 이 GLSL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픈GL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순서가 전체 엔진하고 서로 유사해야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과정들이 오픈GL이 처리하는 방식하고 유사해야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이 벌텍스 정보는 오픈GL이 제공을 해줄 거고요. VSH 파일에는 H하고 P 이 두 가지만 세팅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오픈GL이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컬러 정보, 앞서서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 VSH에다 넣어주면 여기는 벌텍스 위치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뿐 받았던 색깔 정보들은 그대로 패스해서 FSH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FSH는 컬러 색상만 계산을 하게 되고 컬러 색상을 계산하는 부분에 우리가 레이 트레이싱이나 폼 쉐이딩과 같은 기능을 여기서 프로그래밍을 해주게 되면 그림이 마치 레이 트레이싱 되는 것처럼 정확하게 레이 캐스팅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색깔들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VSH에는 벌텍스 정보를 오픈GL이 자기가 점 하나를 넣을 거고 걔들의 화면에 어디에 그려지는지만 결정을 하고 색깔은 FSH 쪽으로 넘기게 되면 오픈GL이 다시 이 점의 색깔은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것을 여기에 있는 코드를 이용해서 색깔을 리턴합니다. 그리고는 알아서 오픈GL이 그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파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특히 VBO처럼 여러 가지 파일 핸들에 대한 코드들을 다뤄야 되기도 하고요. 몇 가지 중요한 처음 보는 방식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색깔 3개를 VSH에 넣어야 되고요. 벌텍스 놓으면 텍스처 정보들이 이 안에 오픈GL이 알아서 넣을 텐데 그때 걔네들의 위치를 잡을 수 있는 트랜스폼 P하고 H가 VSH 파일이 하는 역할은 P하고 H를 우리가 외부에서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FSH에는 색깔이 필요한데 그 색깔 정보들은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 그 다음에 요거는 개념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정확하게 색깔 3개하고 PH에 해당하는 5개의 최소한 5개의 정보를 VSH에다 넣어주면 얘는 P하고 H를 통해서 오픈GL 쪽 화면 좌표계를 지가 알아서 결정하고 색깔 3개는 다시 바이패스해서 이 부분에서 색깔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GLSL의 실제 변수 타입들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게 초반에 좀 어렵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직관적으로. 자, 여기에는 변수 타입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다 사실 외워서 쓰는 데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안에는 플로트도 있고 매트릭스도 있고 벌텍스도 있고 한데 전부 다 GLSL의 기본적인 성격인데 우리 앱에서 VSH 쪽에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VSH에서 FSH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독특한 3개의 언어 구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GLSL을 설명하기 전에 이 GLSL의 문법이 지난 7, 8년 동안 굉장히 많이 유형들이 다양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픽 카드의 성격이 바뀌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가장 거의 초기 모델에 가까운 버전 1.0대에 가까운 GLSL 문법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호환성 때문에 최근 기법들대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GLSL의 거의 기본적인 명령어들 초기에 한 1.5인가? 그 수준에 해당하는 버전들에 맞춰서 코드를 보내면 오픈GL 드라이버가 호환성을 가지고 옛날 코드들을 동작을 현재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 GLSL 버전 높은 거 3점대를 쓰나 아니면 지금 이 버전을 쓰시나 크게 문제는 없는데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은 그래픽 카드에서 지원하는 GLSL 버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호환성이 안 맞을까봐 GLSL에서 되게 낮은 수준에 있는 버전 형태들로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VSH, FSH를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3가지 유형의 변수 타입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트리뷰트, 베어링, 유니폼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거의 외워서 여러분들이 쓰시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어트리뷰트는 뭐냐면 우리의 앱하고 우리의 어플리케이션하고 VSH 파일 안에 있는 우리의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VBO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트리뷰트 근데
벌텍스 노멀 텍스처 UV가 있는 부분들, 벌텍스는 3차원이라 벡터 3라고 써주셔야 되고, 노멀도 벡터 XYZ 3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 3, 텍스처는 UV라서 2차원 형태의 벡터 2라고 써줍니다. 이걸 써줘야 GLSL하고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VBO 핸들값하고를 서로 연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의 습관적으로, 우리 벌텍스는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베링이라는 게 있어요. 베링은 뭐냐면은 요새 GLS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데, 이 베링은 아까 얘기드린 대로, 자, 아까 이렇게 단계를 써놨죠. F하고 VSH하고 FSH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는데, 얘는 오픈젤하고 VBO 핸들 값을 가지고 통신할 수 있죠. 예, VBO 핸들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오픈젤 안에 넣어놨습니다. 이 핸들 값하고 VSH를 연결해주는 게 어트리뷰트. VBO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벌텍스 정보들은 포지션, 노멀, UV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죠. 이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을 어트리뷰트로 연결해서 VBO하고 VSH를 연결하는 과정이 한 줄 들어갑니다. 세 줄이. 그 다음에 VSH 우리가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라라는 색깔 정보를 여기에 보내는데, 여기서는 처리를 안 하고 이걸 FSH 쪽에 옮겨야 됩니다. 요새는 베링이 없어지고 인풋 아웃풋이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온 인풋 정보를 바깥쪽으로 보내는 아웃이라고 바꿔져 있는데, 일단 표준 옛날 스타일대로 베링이라고 하는 걸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색깔 정보를, 우리가 색깔 정보를 앱에서 VSH에 보내면 이게 FSH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 베링이라고 하는 VSH하고 FSH로 넘겨주는 변수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퓨즈 색상, 그 다음에 뭐 여기 노멀 정보도 제가 일단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유니폼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이 유니폼은 뭐냐면은 우리 프로그램하고 VSH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보면 VBO하고 VSH는, VBO는 이미 오픈GL 안에 있잖아요. 오픈GL 안에 있는 VBO랑 VSH랑 연결해주는 게 어트리뷰트. 그 다음에 VSH랑 FSH랑 연결해주는 게 베링. 그 다음에 우리 앱하고 VSH랑 연결해주는 것이 유니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놓으면, 앱이 있고, 우리 앱은 VBO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VSH, FSH 단계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얘네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유니폼, 앱하고 VSH 연결하는 게 유니폼이 되겠고요. 다음에 VBO하고 VSH하고 연결하는 게 어트리뷰트,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연결하는 게 베링입니다. 정말 알아듣기 어렵게 정의를 했는데, 이건 GPU 쪽의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VSH에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P하고 H를 보낼 수 있어요. 얘가 바로 퍼스펙티브 P 매트릭스, 모델은 H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초기에 굉장히 험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VBO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벌텍스 정보가 여기로 들어옵니다. 이건 포지션 정보잖아요. 포지션 정보가 벌텍스, 버리시즈가 들어오면 이 정보는 3차원이기 때문에 4차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호모지니우스 매트릭스하고 곱하기 위해서. 얘가 현재 3차원이라 벡터 4 하고서 뒤에다가 1을 하나 넣어줬죠. 이게 뭐냐면 X, Y, Z 1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호모지니우스 벡터죠. 그래서 벡터 4 버리시즈에다 1을 붙이면 얘는 3차원인데 XYZ밖에 없는데, 뒤에다 1을 하나 추가해서 벡터 4 4차원짜리 호모지니우스 벡터를 만든 다음에 모델, 바로 우리가 사용할 H 매트릭스 여기다 넣어주고, 스크린,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그래서 PH 버리시즈 정보, VBO에서 현재 들어온 한 픽셀에 벌텍스 정보가 4차원화돼서 호모지니우스 벡터를 만들고, 호모지니우스 매트릭스 두 개랑 곱이 돼서 GL 포지션, 이거는 고유한
오픈GL에서 VSH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변수명입니다. 그래서 VBO에 있는 정보가 들어와서 벡터 변환, 호모지니어스 변환이 돼서 GL 포지션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얘는 뭐예요? 4차원이겠죠. 이런 스타일의 4차원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여기에 벌텍스 정보가 들어온 것들을 나중에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 위해서 벌텍스 정보를 4차원화해서 모델에다 곱해서 이 벌텍스 정보는 얘는 스크린이 곱해졌기 때문에 얘는 화면상의 2차원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변환만 해서 모델에 의해서 변환만 된 정보, 아직 3차원을 잃지 않은 벌텍스 정보는 모델하고 곱해줘서 I 포지션은 또 우리가 뒤에서 설명을 할 텐데 여기에 뭔가 벌텍스 정보가 모델하고 곱해져서 3차원 공간상에 어디에 있다를 얘기해 주고요. 노멀 벡터 VBO에서 들어온 것도 모델하고만 곱해서 새로운 노멀이라는 걸 만들고요. 이 노멀 정보는 어디 있어요? FSH 쪽에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 노멀은 여기 있는 노멀즈는 VBO에 있는 정보가 모델하고 곱해서 3차원 공간상에서 노멀이 어떤 방향입니까? 원래는 오브젝트가 있을 때 노멀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겠지만 모델하고 곱해지면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어딘가에 있겠죠. 이때의 노멀 벡터가 바로 여기 있는 노멀입니다. 모델하고 노멀즈하고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VBO에서는 처음에 이렇게 예쁘게 있었는데 얘를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모델을 곱해서 이렇게 비틀어진 정보, 이때의 노멀 정보가 여기고요. 이 노멀은 FSH에 보내서 나중에 레이 트레이싱 노멀과 같은 작업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되게 복잡한데 여러분들은 거의 이 부분은 고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이거 하나씩 그래머를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C 코드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일부에서 되게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A는 1 하고 대입하면 에러 나와요. 여기는 인티저가 용납이 안 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1.0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벡터 4 A는 벡터 4의 0001 이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A라고 하는 변수는 4차원 변수 호모지니어스 벡터가 되겠고 0001을 대입해서 A는 원점에 있는 호모지니어스 벡터가 되겠고요. 이 A라고 하는 변수는 4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3차원은 또 XYZ랑 1이 있을 텐데 XYZ라고 하는 따로 내부 명령이 있어서 XYZ에다가 벡터 3, 1, 2, 3 하고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갖고 있는 호모지니어티 1, 0은 건드리지 않고요. XYZ만 바꿀 때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베어링은 뭐예요? VSH하고 FSH 사이에 통신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값을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베어링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은 직접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어링 디퓨즈라고 하는 거는 디퓨즈에다가 이렇게 V라는 걸 대입하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나중에 UGL45 스피어 고드 쉐이딩 GLSL 편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코드입니다. 거기에 솔리드를 보시면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례가 나옵니다. 자, 이 레퍼런스는 어딨냐? 여기 가서 찾아보시면은 요거 그대로 클릭하시면은 GLSL 편에 좀 옛날 방식 GLSL 베어링이 아직 있는, 요새는 베어링이 없어지고 인풋과 아웃풋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VSH 입장에서는 쏘는 거 아웃이 되겠고 FSH 입장에서는 베어링이 받는 거니까 인풋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 점만 빼고 나면 거의 유사하게 일단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 드렸던 와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어렵잖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앱에서 보시면 우리 앱 중에 보면 VBO 핸들 값이 있었고 스크린 관련된 거 P가 카메라에 있었고요. 모델 카메라에 다 곱해져 있는 H가 있었고 컬러, 디퓨저, 앰비언트, 스페큘러가 있었고 텍스처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VSH, FSH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면요. 우리 이 VBO 핸들 이게 우리 여기가 이제 우리 프로그램들이 갖고 있는 변수들이잖아요. VBO 값이 어트리뷰트를 통과해서 VSH에 버리시즈 노멀 텍스처 연결됩니다. 그리고 유니폼을 통해서 P하고 H가
여기에 스크린 모델이라는 변수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컬러는 역시 유니폼으로 여기에서 VSH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색상에 관한 것들은 유니폼 변수를 써서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는 곧바로 FSH로 갈 겁니다. 이것도 한 번 더 거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여기서는 제가 제거를 하겠고요. 어트리뷰트 유니폼이 있는데 이걸 VSH에서 FSH로 보내야 되는 것들만 베링이라고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베링은 이 안에 있는 변수들을 대입해서는 고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벌텍스 정보나 노멀 정보들은 베링으로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색상 정보들 유니폼으로 F하고 VSH랑 연결될 때 유니폼으로 받은 다음에 이 컬러를 베링에다 실어서 이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서 여기에서 어트리뷰트나 스크린 모델에 대한 것들은 오픈젤 내부 변수화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받은 것들 노멀이나 스크린 모델 좌표를 받은 것들이 베링으로 FSH에 오고 그 다음에 텍스처 정보는 단계가 있긴 하지만 제가 생략하고 거의 유니폼을 이용해서 텍스처로 FSH하고 연결된다. 이 정도의 짧은 그림만 그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따가 코드 쪽에서 가서 하나씩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일단 VSH만 좀 넘어가 보면 나중에 FSH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그걸 저한테 따지면 어떡합니까? 오픈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그래서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오픈젤에서 이렇게 쓰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우리 U 벌텍스 있었죠? 여기에는 벌텍스, 포지션, 노멀, UV 값이 있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해서든 VSH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데이터는 다이렉트로 VSH에 넣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얘들은 VBO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VBO 안에다 넣은 다음에 어트리뷰트를 써서 버리시즈 노멀 텍스처 코디네이트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이 부분 거의 그냥 습관적으로 얘는 VBO에 일단 올리면 이 VBO가 어트리뷰트 VSH 파일 안에서 데이터로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저한테 물어봐도 저도 뭐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여기 세 줄은 처리가 됐고요. 어트리뷰트 있고 여기 베링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얘는 FSH 쪽에 보낼 건가 보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유니폼이 있죠. 그래서 스크린 P 매트릭스, 모델 H 매트릭스입니다. 얘네들은 유니폼이기 때문에 우리의 프로그램에서 다이렉트로 VSH에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P라는 값을 이쪽에다 연결해 줄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여기 모델에다가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코드가 어디 있는지 이미 여러분들이 쓰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U 쉐이더 우리가 쓰고 있어요. 이미 앞서서 오픈젤 텍스처 할 때도 다 쓰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로딩 펑션을 다시 찾아가 보시면은 모델, 스크린 그리고 얘네들은 하나의 오픈젤 변수가 되겠고요. 여기는 C 코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모델, 스크린이라는 명령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은 뭐하고 같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름들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얘네들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쉐이더 쪽에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모델 변수에다 넣는 거고요. 이 모델과 스크린은 GLSL의 안에 있는 명령어 이름, 이것들은 C 코드 안에 있는 핸들 값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뭔가 PS는 프로그램 쉐이더인데 이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얘네들을 읽어가지고 그 중에 모델이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핸들값 만들고 스크린이라고 하는 건 여기다 핸들값을 만들었어요. 여기 C 코드가 되겠죠. 그리고는 이 값들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넣을 수 있습니다. 바로 스크린 모델 여기 있는 C++로 되어 있는 코드를 이쪽에서 불러다가 이거 여러분들 드로우 할 때 썼던 이해할 수 없는 코드죠. 유니폼 매트릭스 4라고 되어 있어요. 유니폼이에요. 유니폼. 바로 이 부분에다가 스크린 모델의 핸들값 내부적으로 GLSL 코드에서 스트링 모델, 스트링 스크린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에다가 카메라 P를 넣어라. 그래서 스크린은 프로젝션 되는,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되는 코드가 스크린에 들어가고 H 매트릭스를 여기에 모델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넣는 작업들이 VSH에서 이미 우리가 유니폼이라는 형태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거 과연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벌써 40분인데. 불가능할 것 같네요. 네. 자, 여기 이제 설명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델은 실제 여기에 있는 C 코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겠습니다. 이건 뭐 똑같은 얘기인데, 유즈의 39 GLSL 베이직에서 보시면은 이 두 가지 펑션에서 P하고 V가 스크린과 모델에 들어가기 때문에 스크린 모델이라는 것이 이쪽 VSH, GLSL 코드의 스크린과 모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이 스크린과 모델이 굽혀지는 걸 보시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앞서 얘기드렸던 P, H, V가 곱해져서 GL 포지션이라는 내부 변수, 고유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고, 여기에 벌텍스 노멀을 곱하면 I 포지션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VSH 기능의 간단한 표현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VSH, FSH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고 계시는 이 그림 자체가 우리가 카메라 포지션하고 H가 카메라 안에 갖고 있는 뭐 또는 H에는 오브젝트의 H 뭐 해서 다 3차원 공간 안에서 변환이 됐던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그리고 카메라가 갖고 있는 P는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에 대한 거가 있죠. 이걸 스크린에다 매핑, H를 모델에다 매핑을 해놓고 VSH 파일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점들을 계산할 때 H 모델을 곱하고 그 다음에 얘가 뭔가 변환이 돼서 최종적으로 프로젝션이 돼야 되잖아요. 원래 오브젝트 VBO에 있는 거에다 H 곱해서 얘가 비틀어졌고, 얘를 P를 곱해서 이렇게 삐뚤어진 평면 형태의 삼각적 오브젝트로 바뀌게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이 처리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벌텍스가 H하고 곱해지고 P하고 곱해져서 GL 포지션이라는 정보로 오픈젤이 화면에 뷰잉 피라미드에 있는 것처럼 퍼스펙티브 프로젝션 형태가 화면에 2차원으로 그려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GL 포지션은 2D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여기 제가 I 포지션이라는 걸 썼는데, 얘네들은 뭔가 벌텍스 정보가 들어오면 그 뷰포인트 관점에서 봤을 때의 정보로 바꿔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VBO 안에 있는 노멀들은 곱해져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노멀 정보 베어링으로 해서 FSH 다음 단계에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프라그먼트 쉐이더입니다. 자, 제가 벌텍스 쉐이더하고 프라그먼트 쉐이더를 쓰면서 글씨력을 되게 크게 해놨죠. 벌텍스 쉐이더는 거의 고칠 게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코드예요. 그런데 프라그먼트 쉐이더를 우리가 수정하면 이 그림을 솔리드하게 그릴 수도 있고, 폼 쉐이딩이 되게 그릴 수도 있고, 투영 반사되는 것처럼 그릴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FFT를 퓨리어 트랜스폼을 섞어 넣으면 물결 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효과는 전부 다 이 프라그먼트 쉐이더에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VSH는 트랜스폼만 하고 실제 그림의 색깔을 결정하는 FSH가 훨씬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VSH는 거의 대부분 사실은 많은 예제에서 거의 똑같은 타입으로 많이 쓰여져요. 뭐 VSH가 유니크하게 뭐 하나만 좀 다르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VSH는 수정할 게 거의 없습니다. 모든 예제에서 거의 동일하게 쓰고 있고, 그런데 FSH는 색깔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효과를 주고 싶어, 뭐 얘는 퐁 쉐이딩이 나왔으면 좋겠어, 얘는 플랫 쉐이딩이 나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색깔에 관련된 걸 결정하는 FSH가 훨씬 중요도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이해할 때 여태까지의 그래픽들은 전부 다 오브젝트들이 기본 단위처럼 쓰였지만 VSH, FSH는 한 색깔, 한 점에 대한 것들만을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오브젝트 정의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 색깔과 위치, 한 점에 대한 그 부분만 프로그래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요. 사례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